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가 약하다. 삼성의 기회가 왔다. 2.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3. 장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의 호국 신산으로 물립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인데요. TSMC의 반도체 영향력을 통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일본 역시 TSMC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처지가 되었을 정도로 나라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TSMC는 현재 대만 정부보다도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호국 신산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TSMC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은 공개석상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말이 거슬렸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얼마 전 TSMC의 애리조나주 미국 공장의 장비 반입 행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표를 의식해서인지 미국 노조와 중산층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이 펍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팹을 짓는데도 물론 도움을 줄 것입니다. TSMC의 반도체 공장에 모두 노조가 들어설 것이며 노조 조합원은 최고의 근로자입니다. TSMC는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TSMC의 노조가 생길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대만 언론들은 TSMC 경영진이 미국의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노조 설립 가능성을 거론하는 대대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장준모 TSMC 창업주는 이 문제에 대해 물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만에서 열린 산업포럼에 참석해 노조 문제를 언급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조가 돌아왔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다소 귀에 거슬렸다. 자, 이렇게 솔직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TSMC는 약 5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을 들여 애리조나의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TSMC의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장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장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장기간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TSMC의 장준모는 과거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이 성공할 수 있던 배경으로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는 점을 꼽기도 했을 정도로 무노조 지지자입니다. 더구나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노조 설립은 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온 인물입니다. 장준모는 현재 TSMC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TSMC 현 경영진 역시 노조를 바라보는 태도가 장준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가 노조 설립에 대한 압박을 하면 TSMC 내부에서도 노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TSMC 경영진 입장에서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TSMC가 독일 드레스덴의 건설을 추진하는 새 파운드리 공장 역시 노조 설립과 관련된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군대식으로 불리는 TSMC의 조직 문화는 미국 기술자들과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 포춘은 최근 TSMC가 미국계 직장 평가 웹사이트 글래스도어에서 무더기 별점 폭탄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현재 TSMC 미국 지사의 직원 추천도는 27%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받은 85%와 대조적입니다. TSMC 전 현직 직원들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석사인 한 달 동안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 교대 근무가 일상인데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석사인 TSMC는 복종 문화이며 미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샵사인 말 잘 듣는 사람만 원하는 TSMC 기업 문화가 문제다.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지만 TSMC 리우더인 회장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싶지 않으면 이 산업, 즉 반도체에 오지 않으면 됩니다. 결코 높은 연봉에만 의지해 이 산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정 반도체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에 따라 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마트에 대놓고 거슬렸다. 듣고 있기가 고통스러웠다며
대놓고 반대 의사를 표하는 TSMC 경영진을 세게 패권국 미국에서 이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본보기로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충격 발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라 TSMC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데요. 미 육군대학 개간지 퍼레머터즈에 실린 이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계속해서 위협한다면 이군이 대만 TSMC 공장을 폭파시켜야 한다는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러드 맥킬리 미 공군대학 교수 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자 대만에선 당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맥킬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중 소련군이 후퇴하며 열차 등 모든 자국시설을 파괴해 독일군의 진격을 늦춘 게 좋은 사례다. 중국 지도자들에겐 TSMC가 절실하다. 반도체 없인 그들이 내세우는 혁신주도 개발을 이룰 수 없고 국가 경제나 군사력에서 뒤처지면 체제도 위협받는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치러야 할 비용과 얻을 이익이 60대 40 정도라면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에서 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TSMC 폭파 위협은 비용의 5에서 10 정도를 키울 수 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한국을 향해서도 초토화 주장이 나올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맥킬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지정학적 위치가 다르다. 일단 한국은 자체 군사력에 의한 억지가 가능하다. 잘 훈련된 한국군이 있고 주한미군까지 주둔하고 있어 외부 침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반도체 수입이 전혀 없는 북한의 반도체 공장이 필요할 것 같진 않다. 결국 TSMC는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의 느려터진 행정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TSMC는 일본 서남부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일이 느려터진 일본에서 토지 부족 문제가 그리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 법률은 산림과 같은 도시와 통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농업용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다가 공장을 지으려는 구마모토는 일본 내 최고 곡창지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인들은 반도체 산업 허브를 만들 기회를 놓칠까봐 전전궁궁하고 있지만 신속히 법을 바꾸고 국민들을 설득해 농지와 산림을 반도체 공장터로 바꾸는 건 일본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TSMC의 악재까지 터지게 됩니다. 지난 2일 주요 외신들은 TSMC가 자사, 장비 공급업체 중 한 곳이 해킹을 당해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보안은 반도체 기업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 고객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을 비롯해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만큼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빨리 진화에 나섰지만 랜섬웨어 해킹 조직인 락비트은 TSMC에게 데이터 유출을 막고 싶으면 7천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TSMC가 안팎으로 시끄러울 한국 기업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특유의 영업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은 TSMC의 독점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갑질로 몸살을 앓는 것을 지켜본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수율이 안정화되자 삼성전자는 아이디어 또는 설계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삼성이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다는 고객 친화적 영업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가 첨단 패키지 공정에서 TSMC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패키지 분야에서 TSMC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율 즉 합격품의 비율 측면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자 패키지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쉽게 말해 반도체를 여러 개 쌓거나 묶는 것인데요. 과거 패키징은 외부 충격 및 온도, 습도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의 단순 포장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 한계로 반도체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게 어렵다 보니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거나 묶어 성능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3D, 3차원 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이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지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애플, AMD 등 대형 고객사 확보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TSMC와 달리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앞세워 고객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업계 전망과 함께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바이든의 반도체 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뒤통수에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은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자인 TSMC와 아득한 격차를 벌리고 나섰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던 TSMC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반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최고치를 갱신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홀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받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이 중국에서나 볼법한 시장 통제를 가하는 모습에 내외를 가리지 않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바이든은 눈과 귀를 막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바이든의 반도체 법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무리하게 탈중국화를 시도한 결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다 일제히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가를 희생하여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 있게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이 건설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더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 기기 수요 감소로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파운드리 주문량을 줄인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3.9%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성장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매출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파운드리 호황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불황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침체기에서 삼성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미세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수요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의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TSMC를 침몰시키기 위해 삼성이 갈고 닦은 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팻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팻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트랜스지터 구조가 요구됐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대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의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산 후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CL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셀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으로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나노공정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애플과도 칩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TSMC의 파운드리 칩 가격이 급격한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3에서 6% 전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격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SMC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투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삐끗하면 뒤처지고 많은 첨단 산업 시장에서 이번 TSMC의 실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어플라이드 아이머트리얼즈, 투자 전문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2017년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한국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조성된 한미 공동펀드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반도체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설립 이후 17개 나라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해왔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벤처스의 대표 아난다 카마나바는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해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지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 가까이를 한국 28%, 대만 22%, 일본 16%, 중국 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거대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겨울이 불어닥칠 거란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횡포와 업계의 불황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 만도제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전략계획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당대회 직후에 발표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적대적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만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에 대만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와 정보를 넘겨받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약된 반도체 설계도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며 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제해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술력만으로 TSM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9월 안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도체 장비 배송 문제와 다른 반도체 생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내년 초까지 3나노 양산을 미룬 상황입니다. 작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TSMC의 기술진은 3나노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기존의 2년 주기로 신공정을 양산하던 것과 다르게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3나노 양산엔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지난 6월 3나노 양산에 성공해 이미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업 초기인 80년대부터 위탁 생산, 파운드리만을 전문으로 다퉜지만 삼성전자는 2010년대 들어서며 파운드리의 시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5월경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며 5년차의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의 원조 TSMC보다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업 근황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업계 2위이지만 16%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50%대의 TSMC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반도체 주문을 맡기는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와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이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탑재되는 스마트폰용 치프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전량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기에 CPU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건네주면서까지 생산을 맡긴다는 건 애플 입장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처럼 중압반도체 회사가 아니리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을 건네주더라도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이기에 TSMC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있어도 파운드리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안을 이유로 TSMC를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대만과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중국과 대만을 일국경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국경제는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능으로 대민 TSMC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증폭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무역 충돌이 생긴다면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차량에 공급될 반도체 칩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무란해 신차 출고 기간이 기본 1년에서 평균 2년까지 늘어난 상황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부터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와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주며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1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집행했지만 서방 세계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반도체 기업들마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유일한 반도체 공급국이 된 중국은 러시아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1%에서 2% 사이였지만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불량률은 0.05%에서 0.1%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반도체 불량률이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무기와 군사장비에 탑재해야 되는 반도체가 부족한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흡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한 자릿수이며 연간 28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의 15억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 농축된 기술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계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특허와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게 건네주면서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이런 최첨단 극비 정보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우려처럼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방산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늘어난 미국의 방산 장비 수요에 대만이 도입하려던 방어무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몇 년 뒤에 더욱 강한 방위력을 갖추기 전에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에선 반도체 없이는 양질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제대로 된 반도체 장비조차 반입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못하게 된 중국은 성장률의 한계가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며, 이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약 3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면 시진핑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전당대회 이후로 성장률 발표를 미뤘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기란 무리라 판단하며, 현재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경우 이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더욱 커지며 대만의 방어체계 시스템은 더욱 튼튼해지고 대만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마저 지금보다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 여러 가지로 중국에겐 지금이 가장 빠르고 대만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적인 대만 고립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연합원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운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에 운에 정당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만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열악하고 지금처럼 대만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처럼 군사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만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정직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